한번 끄고 두 명 들어오셨네. 아, 오늘은 프로젝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게요. 좀 잘 들려요? 마이크 나가는 거는 제대로 나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컴플레인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들리는 모양이네요. 잘 들리면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33명 좀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보충 수업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MySQL을 이용한 SQL 이제 샘플 돌리는 거에 대한 이제 보충 수업 설명이 더 들어가고 SQL 자체 설명은 이제 이번 주 5주차 하고 다음 주 6주차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난 8주차에도 조금 더 설명이 더 될 거예요. 2주 반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 필요하면 보충 수업을 더 할 겁니다. SQL에 대해서는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나머지 절반 내용은 뭐냐 하면 어,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프로젝트 연동을 어떻게 해서 자바 샘플 코드를 돌릴 것인가 하는 책 5장에 설명되어 있는 샘플 코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MySQL에서 봤던 그 마당 데이터베이스 있죠? 우리 교재에서 설명했던 거. 그 중에서 이제 그 북 테이블을 리스트를 이제 살짝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초간단 데이터베이스 연동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콘솔로 아웃풋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저께 그쭉 해서 중간고사 공지사항 올린 것처럼 이번 중간고사는 MySQL로 DB 연동을 해서 간단한 코드를 짜서 제출하는 걸로 이제 중간고사가 대체됩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이제 자바의 이 프로그램 리퀘어먼트가 이 과목이 자바를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바를 코딩을 좀 해봤다고 하면 이제 책에 있는 샘플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박대근 조교가 스윙을 이용한 샘플 코드를 간단하게 짜고 있어요. 그거를 확대해도 되고 그런 형태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에 대한 거는 이제 6주차에 과제 게시판에 올라올 거예요. 우리 블랙보드 포털에. 그러면 이제 그 과제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팅 한 다음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그럼 이제 코딩이 돌아가면 어, 시험 문제는 뭐 중간고사는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안 돌아가면 빵점이고 그렇게 지금 채점을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MySQL 설명하기 전에 연동하는 거 지금 먼저 보여줄게요. 일단 MySQL을 먼저 동작을 시키면 자, 이거는 이제 뭐 MySQL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돌려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거 뭐 설치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몇 명 해결해 줬는데 정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윈도우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고서 MySQL 설치하면 아주 설정이 잘 돼요.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뭐 MySQL 설치가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벌써 5주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돼서 실수를 못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 MySQL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루트 계정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블록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MySQL을 만들고 그 루트 계정 패스워드 루트로 돼 있었죠. 그걸로 초기화시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특별할 게 없는 계정이고 하지만 이 계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조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브록에 있는 마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챕터 4장, 5장, 3, 4, 5장에서 전부 설명이 되는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안에 테이블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그냥 마당으로 픽스할 겁니다. 내가 문서를 만들 텐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마당으로 픽스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테이블만 만들고 하는 걸로 지금 중간, 기말 프로젝트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고 액세스를 바꾸고 하는 그런 복잡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초기화했다고 치고 실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제가 훅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요 번개 버튼 눌러서 전부 실행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홈으로 가서 여기 일반 유저로 들어가면 마당이라는 사용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많죠. 내용이 내가 수업 설명에서 썼던 것들이에요. SQL 파일들인데.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파일을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포털에 올라있는 파일을 풀어보면 여기에 부록이 있고 그 안에 소스 디렉토리가 소스가 부록하고 2개 다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소스를 풀어보면 이 안에 각 장에 해당하는 SQL 파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책에서 나눠준 게 이게 가장꺼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걸 타입칠 필요가 없고 아니면 강의록을 여러분이 보면서 연습하고 싶으면 강의록에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일로 갖고 와서 해도 돼요. 예, 뭐 3장 보면 지금 3-1부터 SQL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MySQL 워크벤치가 열렸고 지금 더블 클릭한 겁니다. 별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 프로그램 연결돼 있어서 MySQL 워크벤치에서 이걸 오픈해줘요. 잘 보면 여기도 이제 커넥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언커넥티드로 나오죠.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언커넥티드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동작이 안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걸 카피해서 마당 원으로 가서 여기서 지금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더블 클릭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마당 유저로 계정을 연결한 상태에서 거기서 파일을 오픈해야지 이제 실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아까 소스로 들어가서 5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까는 3장이었죠. 여기서 3-2를 오픈하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어서 해도 되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되고 텍스트 에디터도 열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전부 텍스트가. MySQL을 이용을 한 이제 SQL을 돌릴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계정 연동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MySQL 워크벤치에서의 탭을 보면 탭에서 여기 지금 로컬 인스턴스 MySQL 돼 있는 거는 흔히 이거는 루트 계정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건 별로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 이제 일반 유저 계정으로 들어간 거 다시 닫을게요. 거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원래 책에서는 마당으로 돼 있었죠. 마당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일반 유저 마당 일반 사용자 패스 커넥션 하고 이거는 패스워드 이제 저장해 놓을게요. 앞으로 실수를 위해서 편하니까 테스트 오케이 클로즈 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일반 사용자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좀 레이블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예, 로컬 인스턴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에디트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건 뭐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이 인스턴스는 별게 아니에요. 마당 MySQL 지금 80 서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서버 인스턴스에 커넥션을 만들어 주는 것 뿐입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마당 이용해서 커넥션 만들어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아까 나왔던 워크스페이스들은 다 사라졌어요. 사용자 여기 바뀌었기 때문에 레이블이 그거는 별거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돼. 이제 로딩해 주면 되니까. 자, 이번에 주로 설명할 거는 이제 JDBC 이용해서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별도 자료 지금 요 2개 PPT가 있어요. 요 PPT는 지금 블랙보드 요거 설명 끝나고 올릴 텐데
박대근 조교가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책에 있는 챕터 5장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연동을 하는 거냐. 설치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부터. 환경 설정부터. 일단 MySQL 설정은 다 끝났죠. 그다음에 접속을 위한 사용자 마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여러분 중간 기말 프로젝트 때도 쓸 테니까 그냥 이걸 이용하세요. 마당 유저네임 마당 비밀번호 마당 프로그램에서 별로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책에 나오는 그 예제들도 모두 그걸로 설명되고 있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저건 채점할 때도 편해서 일부러 저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바꾸지 말라고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프로젝트 리콰이먼트에도 그렇게 적어 넣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스를 받아서 바로 그냥 실행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실행할 때 박대경 쪽이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본인 컴퓨터에 있는 MySQL에 접속시켜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계정 정보를 마당마당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도 마당이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마당, 사용자 이름 마당, 패스워드 마당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로딩을 해서 이제 테스팅이죠. 실험이 아니라 테스팅해서 그게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이걸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샘플은 이제 책에 있는 거 이용하려면은 이제 뭐 데모.마당 마당 SQL 그거 지금 데모 마당 SQL이죠. 이게 파일 네임 좀 바뀌었네. 원래는 프로게 데모 언더바죠. 정확한 이름은 마당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설치 방법은 JDK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 JDK 14 버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웹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러면 로그인을 해서 뭐 JDK 받는 거는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디벨로퍼 오라클.c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은 오라클 JDK가 있습니다. 예. 이름을 바꿨어요.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마 이게 상용 버전은 쓰는 뭐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예. 자바 SE로 가도 되고요. 바로 자바 SE로 가서 13까지 있네요. 뭐 14까지 플래티넘 에디션 여기 있어요. 지금 플랫폼 다운로드 가서 받으면 돼요. 그냥 JDK 받아 여기서 받아가지고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딩 됩니다. 이거는 이 사이트로 가면 다시 이걸 여기서 윈도우 버전 있죠. 여러분 버전에 맞는 거. 뭐 난 리눅스 쓰고 있다 그럼 리눅스 받으면 되고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해서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리하고 받아내면 됩니다. 쭉 다운로딩 돼요. JDK 14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모두 설치가 되고 설치 후에 이제 특별히 해야 될 건 없는데 한 가지 유의할 거는 환경 변수를 잡아줘야 돼요.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여기 보면 아마 튜토리얼에 나올 텐데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고급 시스템 설정에 이제 환경 변수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바 홈이란 거 하고 일단 하나가 요겁니다. 자바 홈. 나는 항상 그 D 디렉토리에다 모든 걸 설치해 C에다 안 하고 개발에 필요한 것들 뭐 파이썬이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나는 D에다 넣었거든요. C에 이제 SSD가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거기가 금방 차면은 이제 곤란해지니까 다 D에다 넣어서 난 이 디렉토리에 넣습니다. 여러분 디렉토리는 그냥 디폴트로 자바를 JDK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C 드라이브에 설치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맞는 디렉토리 이름을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홈 외에 이제 패스 실행 순서가 있어요. 실행 보면 여기에 쭉 많은데 여기에 자바 홈의 리브 그래서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두 가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실행 패스하고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거 그걸 넣어주면 되고 패스는 빈으로 들어가는구나. 별거 없어요. 저건 뭐. 그 다음에 저거 설정이 잘못됐네 내 거는.
잊어버리세요. 아까 그 패스는 맞는 거고 자바 홈만 맞는 거 자바 홈만.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설정을 다시 들어가겠다. 그것도 고쳐놔야겠네. 인이 돼야 되는데 왜 리브를 했나? 패스에 여기 보자. 네, 다음 넣어주고 이게 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클립스를 깔게 되면 사실 이것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거의 아이디에서 다 해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JDK가 설정됐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자바에서 JDK 버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느냐? JDK가 지금 두 개가 깔려 있어요. 내 컴퓨터는 보통 여러분 JDK를 이용하는 JR이라고 하는 그 버추얼 머신만 설치를 하는 게 있고 지금 JDK처럼 실행을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모든 걸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버추얼 머신만 있는 설치된 거 그 옛날 버전이 먼저 나와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하는 거가 있으니까 이클립스에서 확인하고 JDK 설치됐다고 치고 이렇게 나와서 환경 변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바홈하고 클래스 패스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패스를 내가 안 만들어줬구나. 클래스 패스는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줄까요? 패스만 만들고 클래스 패스를 한번.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복습대 설정에 환경 변수에 여기 보면 클래스 패스 여기 있죠? 안 만들었네 아직. 만들어주면 되죠. 새로 만들기. 톡을 꺼놔서 여기 내가 지금 톡을 꺼놔가지고 답변 주고 왔으니까 같이 봅시다. 클래스 패스 이거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이게 자바 해서 아까 나왔던 JDK 14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까 자바 홈 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 치기 귀찮으니까 환경변수 하나 더 만들어준 것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LIB를 넣어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러리 로딩하는 환경변수 설정하는 거니까 지금 내 거는 JDK 14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JDK 14 지금 이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JDK 14에 그러니까 요거를 맞춘 겁니다. 뒤에 자바에 JDK 14에 밑에 LIB 이 밑에 이제 나중에 요 MySQL 드라이버도 들어가니까 JDBC 드라이버가 환경변수 해주고 플랫 패스 되면 이제 여기서 된 거면 여기 다 끝난 거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원래는 이걸로 해서 이걸로 전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자르는 바람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좀 어두워서 마이크 지금 올려야 되는데 아까 세팅을 못했어요. 그다음 이클립스는 보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클립스 개발 도구 페이지가 있죠? 들어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오라클 받는 것처럼 eclipse.org예요. 컴이 아닌데 왜 들어가지? .org로 들어가야 돼. 이게 지금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이클립스는 자바를만을 위한 아이디는 아닙니다. 개발한 게 아니고 뭐 파이썬에도 이용되고 여러 가지로 이용되는데 지금 2020-03인가 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가서 2020-03 버전 이게 아마 말치라는 뜻일 거예요. 3월 64비트 버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설치했다고 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것 같은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이클립스 아이콘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내가 화면이 잘려서 이클립스를 내가 구동을 시켜 볼게요. 아이콘을 눌러서 설치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MySQL을 설치를 했으면 이미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자바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환경변 설정했던 자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볼게요. 찾아볼게요. 원래 MySQL 설치 프로그램에는 디렉토리를 바꾸는 옵션이 없어서 기본 블랙보드에 올렸던 것처럼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그 다음에 x86 프로그램 데이터 세 군데 설치되는데 라이브러리 JDBC 라이브러리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x86 디렉토리 밑에. ODBC 라이브러는 또 틀려요. 밑에 MySQL 밑에 커넥터 J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MySQL 커넥터 자바 8015 여러분이 엔진을 서버를 8019로 설치했으면 8019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버전 여러분 엔진에 맞는 버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위 호환 되긴 하는데 괜히 이거 버전 호환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 버전에 꼭 맞는 잡 파일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거기서 엄한 에러 나오면 그거 찾느라고 또 하루 왼종일 걸려요. 자, 이걸 복사할게요. 그냥 키보드를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잘 안 쓰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C 눌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D 드라이브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C에 다 설치를 했다. SSD가 나는 1테라짜리 쓴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겠죠. 그 디렉토리로 가서 각자 자바 설치한 디렉토리로 가서 그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여기에다 지금 카피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시스템용으로 복사해 놨으니까 원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덧버스기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처음 설치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하면 자바 JDBC 드라이버까지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게 설치예요. 복사하는 게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 자바 여기 지금 이 PPT는 JDK 설치 폴더를 여기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기본 디렉토리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달리 설치했으면 다른 디렉토리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은 요거는 이제 직접 에클립스를 통해서 이제 봅시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뭐 채팅이 아예 조용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천천히 해주세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원래 말이 좀 빨라요. 빠른 편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와다다닥 설명을 하고 또 중간에 빠르다 그러면 또 한번 또 백업 해가지고 또 다시 설명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이클립스를 동작시킬게요. 버튼 눌러서 이클립스 가면 처음에 뭐 다 알다시피 워크스페이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조절을 하면 되고 여기 밑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 파일하고 소스하고 설치가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이 워크스페이스 밑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통째로 압축해서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과제물,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이렇게 될 거예요. 기말고사 온라인이란 가정하에서예요. 우리가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풀려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기말고사는 모여서 시험을 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만 해야 된다. 오프라인을 못 한다고 하면 과제물을 이걸로 제출해야 돼요. 기말고사를.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십시오. 워크스페이스를 론칭을 하고 뭐 중간고사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는 자 처음 화면이랑 좀 틀려요. 이거 처음에 오픈하면 이거 화면이랑 틀리게 나올 텐데 그런 화면은 지났다고 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여기는 뭐 북 리스트로 돼 있죠. 오케이. 아침에 테스트 하다가 이거 대소문자를 다 맞춰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디렉토리 이름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주의할 게 모듈이 있는데 요거는 모듈 만들지 마세요. 모듈을 쓸 정도의 고난이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돈 크리에이트 하십시오. 크리에이트 하면은 더 골치 아파요. 그거는 주의하십시오. 책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모듈 만들지 말고 하면 북리스트란 게 됐는데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아까 봤던 여기에 자바 워크스페이스 아까 봤던 게 여기 있죠.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북리스트가. 그래서 이 밑에 세팅스, bin, source 이런 게 클래스 파일, 프로젝트 파일이 전부 설정 파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제출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디렉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뭐 자바를 해봤으면 뭐 익숙할 거예요. 맨날 여러분 과제물 제출할 때 썼을 테니까 해주고 자 그럼 일단은 여기 나온 예제대로 자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네. 자바 리스트 이거 일단 지우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럼 소스에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마우스 클릭한 거예요. 이클립스를 어떻게 써요? 자바 안 써본 사람이니까 자바를 먼저 공부하고 오십시오. 이클립스 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고 JDK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어요. 이 과목은 자바를 코딩 해본 사람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는 꽝이죠. 그러면 이제 그 30%가 날아가는 거니까
어디서 카피해 오지 않는 한. 자바 프로젝트 일단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었지. 왜 이러나. 또 클래스를 만들어줘. 또 해서 여기다 자바 클래스를 가야죠. 요 밑에서 소스에서 가면 아마 조금 달리 나올 거예요. 똑같은 자바 프로젝트 말고 클래스로 가서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는 대소문자가 중요해요. 왜? 소스 코드 이름하고 그 안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름이 매치해야 되거든요. 자바는 문법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북 리스트에 북 대문자 BOK LIST 대문자 L 이렇게 해서 꼭 맞춰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네리턴스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대로 놔두면 되고, 이거는 퍼블릭 클래스니까 이대로 놔두고 그냥 피니시 해줘서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빈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책에 있는 소스를 카피를 하면 되죠. 책이 어디 있어요? 소스 다 나눠줬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디렉토리를 알려줬는데 나는 여기다 다 풀었거든요. 프로기 밑에다가 소스의 5장을 보면 여기에 북 리스트.자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편집을 하게 되면 아마 편집기가 열릴게 이렇게 기본이 편집기가 열리게 돼 있어요. 뭐 안 그러면 뭐 편집기 열면 되니까 이거를 카피를 하면 됩니다. 통째로 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C로 해서 그냥 긁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러가 없죠. 여기 빨간 버튼 없으니까 신텍스 에러는 자동 체크해주죠. 이클립스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다음 이 소스를 보고 실행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윙 예제를 지금 박조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를 또 로딩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로딩하면서 박조가 해줄 겁니다. 내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줄 거고. 자, 이 소스 코드는 책이 있는 건데 한 줄이 더 들어갔어요. 요 밑에 보면 왜 이런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컴퓨터 세팅에서 틀리니까 이게 원래 있던 세팅입니다. 원래 있던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IO는 다 알 거고, 요거는 이제 자바 JDBC 드라이버와 연결을 위한 라이브러리 로딩이죠. SQL을 하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QL 관련 클래스는 java.sq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칸이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죠. 임포트해서.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넥션, 요게 이제 SQL을 갖고 왔으니까 커넥션이랑 클래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 만들어 준 거고, 변수를 객체 컨, 그다음에 이제 소속 리스트니까 이제 생성자 만들어줬죠. 그 안에 이제 스트링 드라이버는 별게 없어요. 이거 empty로 놔두면 됩니다. 다른 특수한 드라이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 JDBC 커넥션 만들기 위한 URL이에요. URL이 뭐냐?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3학년인데 URL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유니버설 리소스 로케이터. 자, 비디오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URL 인터넷에 대한 설명은 초간단으로 설명하면, 자, URL부터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인데 이게 왜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가 필요하냐? 이거는 월드와이드 앱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나오는 텔렉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유니버설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서버 주소 밑에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한 거예요. 이게 서버 주소는 뭐예요? IP 주소죠.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것처럼 세종.hkr 칠게요. 그럼 이러면 뭐가 돼요? 원래 앞에 따따따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IP 주소로 바뀌면서 그 밑에 있는 웹서버로 들어가고 웹서버 80 포트 밑에 기본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메인 HTML 파일이 로딩 되겠죠. 이게 그걸 포함한 겁니다. 이 URL 자체가. 그래서 URL은 서버 주소 플러스 그 밑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서버 주소죠. 앞에 있는 게 JDBC, MySQL, 로컬호스트, 이게 서버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JDBC 연결을 위한 거니까 일반 인터넷 주소 앞에다가 JDBC 콜론이 붙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게. 그리고 MySQL, 이게 HTTP가 아니라 MySQL을 쓴다는 얘기죠. 프로토콜을. 별건 아닙니다. DB 이제 엔진 이름을 적어주게끔 돼 있으니까 JDBC에서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실제 로컬호스트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서버를 2대를 썼다, 아니면 서버가 딴 데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서버 IP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컬호스트 대신에 뭐 323아니라 273238 뭐 2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P 주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호스트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썼던 서버 주소 이런 게 있어요. 학과에서 운영했던 거 지금 운영 안 하거든요. 계정을 안 주니까.
SC가 이제 이렇게 되죠. 계정을 주는 주소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여러분 컴퓨터를 그냥 쓰니까 로컬 호스트가 될 거예요. 밑에 포트 번호 3306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설정이 잘못돼서 다른 MySQL 버전을 설치를 할 때 포트 번호를 바꿨으면 기본 포트 번호 말고 33078 썼으면 그 포트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이제 3306을 쓰고, 그 밑에 이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예, 마당. 그래서 요거까지는 바꾸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서버 타임존 뭔지 알겠죠? 아시아 서울. 이걸 해줘야 제대로 된 연결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지금 내 컴퓨터에서는 세팅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SSL 오류가. 자,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 나온 것처럼 마당 일단은 설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안 없어져.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찾는 과정입니다. 클래스 4 네임으로 해서 MySQL CGA 뭐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둬도 돼요. 로드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요거예요. 준비인데 요 라인이 안 보이니까 요겁니다. 요거 건 드라이버.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커넥션에 드라이버 매니저 get 커넥션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요게 다 세 개가 매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MySQL 버전, 포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요 세 개가 매칭이 되면 시스템 아웃 연결 성공. 이게 이제 연결이 성공되면 이 메시지가 나오게끔 프린트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 만약에 로컬 호스트를 안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에러가 나오겠죠. 익셉션 캐칭 해줘서, 그리고 나서 이제 SQL 런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밑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콜 하게끔, 그래서 static void main에서 그 콜을 하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DB 접속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con에 DB 접속이 남아 있겠죠. con에 DB 접속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모든 걸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컨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줄을 하기 전에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로안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가면 요거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웃풋이 이 밑에 여기에 있는 이클립스 창으로 그냥 나올 거예요. 콘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러는 나옵니다. 알고 실행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로딩 성공한 게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 소스가 까지 설명이 된 거고, 요 밑에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매칭하면서 보세요. 자, 쿼리라고 해가지고 select all from book, 우리가 MySQL 돌리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마당 유저에서 여기서 닥치쇼가 아니구나, 이거 지금 하면 동작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요거를 텍스트로 스트링 만들어서 엔진에 주고 받는 걸 워크벤치가 해준 거고, 그걸 여러분 자바 코드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스트링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가 스트링을 지리문을 던져라, 지리문을 여러분이 여기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create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뭐예요? 하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 점, 이건 띄워줄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요 앞에 만드는 스테이트먼트 execute query 해서 요 안에다 스트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DB 엔진에 전달이 돼요. DB 엔진에 전달이 된 다음에 에러가 없으면 그 결과가 요 result set이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요 rs라는 변수, rs 변수로 들어옵니다. 객체로. 자, 그럼 이 rs를 이용을 해서 에러가 없을 때 계속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 프린트 아웃이고, 여기 밑에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rs next가 false가 아닐 때까지, 그럼 계속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next를 부르면 첫 번째 줄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 아웃에 rs에 getInt, getString, getInt. 자, 이 뜻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extract all from book을 해서 코딩을 했으니까 book이라는 테이블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네 개를 각각 타입에 맞게끔 불러온 겁니다. 모를 경우 그거에 대한 코딩 방식도 샘플을 소개를 하긴 할 텐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고 코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속성 인티저, 그 다음에 과차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스트링으로 갖고 오면 되니까요. 여기 보면 1, 2, 3, 4로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속성을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속성인데 인티저 값, 두 번째 속성 스트링, 세 번째 속성 스트링, 네 번째 속성 인티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냥 출력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데 쓰고 싶다 그럼 자바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했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루프가 rs.next가 false를 토해낼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나왔던 오른 여기에요. con.close가 이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close해서 커넥션을 닫아줘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db가 맨 나중에 종료될 때만 불러주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 프로그램에 이제 이걸 익스펜드해서 여러분 프로젝트 만들 때 요거는 끝에 한 번만 불러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면 계속 컨에서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없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프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메모리가 작다면 이 메모리를 계속 이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커넥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모리를 잡아먹으니까 메모리 부족이 아마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별 이상은 없을 거고 요거는 여러분 프로그램 종료 전에 한 번만 실행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퍼블릭 클래스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글로벌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불러줘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를 에러가 나서 해결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식으로 하면 되고 요 밑에 이제 SSL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 세팅이 뭐가 잘못됐는지 MySQL 설정을 봐야 되는데 SSL 연결을 기본으로 하게끔 내가 설정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연결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콘을 써도 클로즈 써도 에러가 안 나와요.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내가 블랙보드에 같이 올릴게요. PPT랑. 그래서 참조하시고. 너무 빨라요.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훌룩 지나갔죠. 여러분 팔로우하기 다시 리뷰 해줄 겁니다. 또 천천히. 자, 이클립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정을 어디다 뒀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미 안다는 상태에서 좀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이 후훅 넘어간 건데 이클립스로 해서 일단 로딩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왜냐면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뒤에 보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지금 93인데 아마 처음에 15분간은 3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톡을 연결해서 나한테 연결해야죠. 그러면 파일을 받을게요 이걸로. 어차피 저쪽엔 안 보여. 커넥션이 안 돼 있으니까. 자, 하나를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름이 블리스트 스윙으로 되어 있구만요. 네, 프로젝트를 전체를 다 올릴게요. 박주가 만들어 놓은 게 북리스트 스윙이에요. 오, 파일 온 거를 전부 다 카피해서 여기다가 슈로를 하면 자, 간단한 설명. 아, 목 아파. 자, 한번 해봐요, 얘기를.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잘 들려, 지금. 그냥 이거 놓고 설명하면 돼, 본인이. 오퍼레이션 한다 생각하고. 어. 어, 기본적으로 J프레임이라는 스윙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받고, 크게 목소리. 조금만. 여기, 그러니까 노란 버튼 나오면 돼. 오케이, 네, 파란 것까지. 거기에 이제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덜 됐나? 역시 본 저자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OK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초기화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OK를 누르게 되면 제 계정이라서 여기 마당으로 이걸 해줘야지. 마당. 응. 자, 루트로 하지 마세요. 마당이 좋습니다. 앞으로 샘플도. 네. 어. 천천히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천천히. 일단 기본적으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 이게 프로세스에 두 개가 잡혀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될 것 같아. 앞에. 네? 프리스를 죽였다 하면 되지. 아예 코스를 다 날린 다음. 네, 네. 밖으로 돼. 근데 이 컴퓨터를 옮겨가지고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방하면서 이게 지금 스윙을 방금 전에 만든 거 이 코드를 5분 전에 따끈따끈하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성공인데? 이게 성공인데 응. 그냥 런하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안 돌아가는구나. 그걸 아예 다 죽이지 이클립스를? 이걸 하지 말고 천천히 이걸 다 죽여먹고 새로 시작할게요. 이클립스부터. 어차피 이 소스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니까 이건 이쪽으로 닫아놓고 클로즈하고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잘못된 모양이니까 그건 없는데 윈도우 봐도 데이트 스케줄러가 들어가네. 그래서 다시 띄울게요. 천천히. 지금 우리가 또 개발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 입장이 또 틀리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합방이 힘든 거야 이게. 이게 오류가 난 거지 이게? 그러네. 루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냥 아닙니다. 제 창만 거는 만드는 건데? 네. 이거 혹시 버전이 JDK 버전이 몇 버전 상? 자, 스윙은 그거에 상관없어 사실은. 옛날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J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음, 코드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된다. 네, 여기에 이제 아까 쿼리문이 디스플레이 되고 초기화 누르면 다시 사라지는 그런. 그건 리퀘어먼트가 내가 했는데 OK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면은 그러니까 쿼리, 네. 실행, 초기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네. 소스를 고치면 되니까 이게 안 얘가 안 죽네. 자, 이거는 난이도 높은 스윙은 다음에 보조 강의로 다시 할게요. 이거는 난이도 높은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개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하고 헤매네 우리가. 다시 그거 잠깐만 고쳐 갖고 와 그럼 그 사이에. 어떻 여기 아니 그거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이걸 본인 컴퓨터에서. 네.
루트 말고 마당으로 바꿔가지고. 잠깐 내 설명할 동안 박조가 다시 마당 계정으로 해서 되는지 알아갖고 온다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자, 아까 봤던 프로그램은 별게 크게 바뀐 게 아니고. 죽었어요. 헐, 아니다. 그건 실행 안 하고. 자, 여기까지 왔죠? 이래서 내가 지금 톡이 내가 많이 오거든. 다른 교수님이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뭐 물어보는 톡이 있어서 잠깐 떴는데 자 지웠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북리스트 스윙은 뭐 소스를 내가 본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실방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좀 더 덧붙여 와라 그래서 가 하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 네? 자, 이걸로 PPT 자료 지금 거는 블랙보드에 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 박조희가 만든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PPT 자료 있죠? 저거 전부 다 블랙보드에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책에 포함된 PPT가 아니에요. 얘는 일단 요걸 보고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고 다시 소스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JDBC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관리하는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아까 왔던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는 객체죠. 클래스 밑에 객체를 만들면 그쪽이 이제 JDB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JDBC 드라이버로 가서 그게 이제 DBMS 이건 엔진입니다. 엔진 쪽에 커넥션 돼서 그쪽에 SQL을 주면 쿼리문이죠. 그 SQL 실행 결과가 다시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인데 원래는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에서 출발한 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래서 ODBC가 사실 먼저 나온 거고 JDBC는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환경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환경을 DC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에서 ODBC라는 이름으로 붙고 ODBC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거는 있다고 11시에 이건 어차피 방송 녹화되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나중에 좀 보세요. 내가 취업이 아마 11시까지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질문이 많으면 이제 그건 나중에 그 유튜브에 실방을 다 남겨 놓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샘플 코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중요한 라인을 지금 박주호가 PPT에 집어줬는데 임포트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바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SQL 요거를 임포트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여러분이 카피해서 쓰면 위에 있는 임포트는 그냥 그대로 남겨놓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일반적인 자바 코드고 중요한 건 여기 커넥션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요거하고 요거 중요하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 URL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이건 루트 썼는데 그렇게 쓰지 마세요. 샘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당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URL은 설명을 해줬죠. 다시 한번 하면 앞에 그 호스트 이름까지는 JDBC MySQL // 그 다음에 이게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 주소 로컬 호스트 포트 이건 일반적인 URL 만드는 룰에서 조금 한 룰인 거죠. 이거는 얼굴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슬래시하고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요 마당이란 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요거는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이 만든 마당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는 거. 다른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어요. 최점하기 곤란해요. 여러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것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당을 쓰십시오. 우리 과제를 위해서는 그게 우리가 채점하기가 사실 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업 이거 늘려놔가지고 합치면 지금 140명이 넘어가요. 원래 110명이었거든요. 55. 근데 막 70명, 60명 막 이렇게 넘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금 채점하는 것도 지금 대략 난감해요.
그래서 어쨌든 DB 이름은 픽스 시키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요 파라미터는 서버 타임존이에요. 타임존 서울 아시아 서울로 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커넥션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요. 일단 현재 버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일단 마당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따로 선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프라이빗으로 해서 외부 조건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코딩이 잘못돼 가지고 프라이빗이 아니면 이제 스트링이 바뀌거든요. 다른 코딩 여러분 이제 버그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클래스 뭐 몇 개나 되겠어요. 스트링 클래스 있고 뭐 하면 끝에 한 6, 7개, 10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찾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현재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하면 드라이버는 그냥 카피를 하는 겁니다. 원래 MySQL을 설치하면 설치되는 게 여기 있다고 그랬죠. X86 안에 여기에 MySQL에 커넥터 J에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80150 지금 내 컴퓨터 1호를 쓰니까 여러분 19를 설치했어요. 그럼 19가 되는 거죠. 이걸 카피해서 컨트롤 C 누릅니다. 이제 D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바에 나는 이제 설치를 여기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바를 설치를 한 그 JDK 버전의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밑에 여기에 카피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카피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설치가. 그러면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로딩할 때 찾는데 설정을 아까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냐. 이클립스에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중요한 건데 책에는 나와 있어요. 책의 브록에는. 그걸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여기 프로젝트에 여기서 해도 되고 우마스로 해서 프로퍼티로 가도 돼요. 똑같습니다. 프로퍼티로 가면 여기에 이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로딩하는 라이브러리 세팅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이게 아니지? 또 가야 돼.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퍼티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우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 그다음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됩니다. 프로젝트별로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퍼티로 가면 여기에 이제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게 있어요. 예, 자바 빌드 패스.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걸 넣어준 건데 일단 지울게요. 리모브. 원래 이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바 빌드 피스의 라이브러리 가면 여기에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랭스 모듈 패스를 나중에 윈도우에서 업데이트하고 싶대요. 나중에 모듈 패스로 가서 여기에 이제 애드를 하는 겁니다. external jar 파일이 나오죠. 그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디렉토리가 나오고 아까 봤던 그 jar 파일 카피했던 디렉토리 이걸 기억했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MySQL 있어요. 요거를 열기 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PT 다시 갈게요.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마 클립스 설명에 PPT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박주가 상세하게 이거를 친절하게 해줬어요. 보면 약간 훅 지나갔는데 여기 add external 파일 여기 있습니다. 요 PPT 있으니까 요걸 보고 차근차근 설정한 다음에 하면 돼요. 나는 이제 아까 해놔서 깜빡했는데 다시 소스로 갈게요. 아니 PPT 봐야지. 왜 이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를 찾아서 로딩이 성공한다 뭐 이거죠. 이 방식은 이제 리플렉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클래스가 없으면은 에러를 찾아야 되니까 try catch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 코드는 요게 이제 메인 샘플 코드 중에 커넥션 부분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그래서 get 커넥션이 있고 여기 부분 get 커넥션이 있죠. 커넥션 부분이 있고 여기에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에러가 있으면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try catch문을 씁니다. 예. get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DB 접속을 하고 그 DB의 주소, 호스트 이름, URL을 포함한 호스트하고 뒤에 이제 옵션까지 맞으면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맞으면 OK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먼트는 실제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았다니까. 엄준석이 누군가. 뭐야? 누가 저거 영어로 쳤어? 이거는 저자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출판사에서 PPT를 써도 좋다고. 저작권이 모든 사람 이 저작권이 출판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면 중요한 코드 부분은 이겁니다. 알고리즘 수업 받는데 재수강 해요. 이 수업은 재수강이 지금 끝났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지금 수강 신청 2차 변경이 끝나서 그냥 뭐 본인이 청강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강의 영상을 다 내가 압축해서 현재까지는 보조 강의는 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고 원래 이게 지금 출판사에서 그 PPT가 저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을 하면 안 돼요. 오픈화해서.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PPT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 지금 이 PPT는 책에 있는 소스 코드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출판사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사실 저작권에 걸리는 건데 출판사에서 허락해서 가능한 거죠.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트링을 만들고 select all from book.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신물나게 했던 거예요. MySQL에서 지금 실행했던 거 똑같은 예제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DB 엔진을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바 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리저트 셋을 통해서 엑스큐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쿼리를 실행시키고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만든 거는 커넥션 만들어서 끝. 그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 스테이트먼트 실행할 때는 3단계라는 얘기예요. create statement, execute, 결과 가져오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갖고 온 결과물의 next, next. 그러니까 이미 결과물을 rs.next를 부를 때는 뭐예요? 모든 게 실행이 끝나서 메모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북 테이블이 너무 커요, 1테라. 메모리가 아니겠죠. 일부만 메모리에 잡혀 있겠죠. 메모리 버퍼상에 어쨌든 잡혀 있는 거고 그 테이블이 만약에 메모리 크기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rs.next를 부르면은 계속 버퍼가 채워지면서 그 테이블 내용이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를 계속 피드 됩니다. 여러분이 콜 부르는 rs.next가 가져오는 메모리 포인트가 따로 있고 버퍼가 따로 있고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갖고 와서 채워주면 여러분은 rs.next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테이블의 테이블에 해당 튜플을 모두 가져올 때까지 지금 이거는 튜플이 10개밖에 없잖아요. 튜플이 100만 개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rs.next를 100만 번 호출하면 101만 번째 호출 때는 어떻게 돼요? 저게 false가 되는 거예요. rs.next가. 그럼 이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퀀텀 클라우즈는 뭐예요? 여태까지 만들었던 DB 엔진과의 접속을 끊는 거예요. 그럼 DB 엔진만 살아있죠. 이 접속은 끊는 거니까 메모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아, 이거를 세종대 학생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걸 뭐하러 들어, DB를? 아, DB 수업이 거기서 안 열리나? 뭐 들어도 상관없죠. 뭐 어차피 이거는 출판사에서 허락해서 지금 이 책에 있는 저기 뭐야 소스 코드와 PPT를 쓰는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안 하고 우리 학교 안에 클로즈로 된 환경 블랙보드에서만 올리거든요. 동영상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못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질의응답을 자꾸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가면 샘플 코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여기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DB 커넥션을 먼저 만든다는 건 뭐냐? DB 엔진은 항상 살아있어요. 아, DB 엔진 관리자 메뉴에 보면 다시 설명할게. 지난번에 했던 왜 DB 엔진이 중요하냐? 관리자 내가 커맨드 라인 명령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서비스라고 떠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요거는 메모리 레지던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사실은 일반 운영체제에서도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디몬이야, 디몬. 그래서 해주면 되는데
디몬이에요. 디몬. 메모리 레지던트 프로그램이에요. 메모리 상에 살아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MySQL이 있어요. 쭉 가면 MySQL 설치하면 기본 이름을 MySQL 80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걸 실행 파일 여기에서 실행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윈도우가 부팅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로딩을 해서 메모리 상에다 남겨둡니다. 이게 해당 제목 및 맞춤법. 이상한 인간이 들어왔는데 저 채팅 금지를 내가 못하는데. 아 자꾸 이상한 채팅 올리면 저거 뭐야 이거 이은인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관리자로서. 되었어. 삭제. 신고한다. 삭제했어요. 이상한 걸 갖고 올려. 수업하는 방해돼. 그래서 헷갈렸다. 그래서 요거는 MySQL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만 썼으니까 헷갈리는데 메모리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디몬 원래 부르는 이름은 디몬이고 윈도우에서는 그냥 이거를 뭐라 그래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상에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이 컴퓨터를 크면 예.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로딩이 자동으로 돼서 항상 걔는 3306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최초 코드, 코드가 자꾸 끊기니까 일로 갈게요. 여기 보면 최초 코드 여기 있죠. 어디 갔나? 요거 컨작 드라이버 여기에서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준비 단계고 뭐 스트링 만들고 뭐 하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로딩까지 해서 커넥션이 아니라 드라이버 로딩은 접속 준비를 한 거예요. 드라이버 로딩 한 다음에 컨 이퀄 드라이브 매니저 불러면 탁 연결해서 뭐예요?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테스트를 하는 거여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URL도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커넥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SQL 문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 커넥션을 통해서 이 DB 엔진에 SQL 문이 전달되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자꾸 튀어나오는 게 그게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문장이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connect create statement. 즉 뭐예요? 여러분이 다른 스테이트를 만들고 돌리고 싶어요. select all from book. 이거 말고 others를 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others에 있는 속성하고 틀리잖아요. 오류가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맞는 get int, get string 이걸 바꿔주면 돼요. 1, 2, 3, 4번 해서. 오더스 어떻게 돼 있어요? 오더스 볼게요. 여기서 즉시 바꿔봅시다. 이건 시플하게 돌렸으니까. 속성 이름 나 까먹었다. 여기서 보면 테이블 볼게요. 오더스 여기 있네. 그러니까 int 데이트죠. 데이트는 스트링으로 읽어드리나? 나도 까먹었는데. 그럼 4개만 읽어드리면 되지 뭐. int. int 4개네요. 자 보세요. 오드 아이디, 커스트 아이디, 북 아이디, 세일 프라이스. 그럼 이거를 int 하면 돼요. 이거를 다 바꾸면은 이제 하면 돼요. int. 5번째 안 해도 되지 뭐. 데이트를 나도 리딩하는 게 스트링을 리딩인지 뭔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get int 4개 읽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쿼리 색 이름 바뀌었고 이게 설치가 된 이게 그러니까 요 오더스에서 이렇게 스트링을 바꿔주면 오더스 테이블을 갖고 온다고요. 실행을 해봅시다. 그냥 런 잠깐 되죠. 왜 안 되겠어? 이 데이트는 내가 뺐으니까. 자 위에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안 바꾼 거예요. 귀찮아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쿼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분이 오더스 테이블 이건 인트 데이트지. 거기에 맞춰서 불러다가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상에 다른 데이터 구조에 넣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데이트 가져온 걸 까먹었어. 코드를.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인지 뭔지 데이트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까먹어서 이건 여기 루틴이 있습니다. 아마 RS 말고 여기 리절트 셋에 가면 헬프 메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이거 놔둡시다. 이거 지금 설명했다가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중에 할게. 이거는 저기 뭐야 코드를 조금 더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많이 까먹었어요. DB 커넥션 이런 거 안 써가지고 요즘 기계학습만 써서 코딩을 많이 안 했더니만 녹슬어서.
그전에는 팍 했는데 자 어쨌든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 다시 얘기하면 스프링콜 요게 핵심인 문장이고 요거를 실행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요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는 부분 요 부분이. 근데 특히나 요 부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테이블에서 갖고 오느냐 속성을 이건 스타를 썼는데 속성을 두 개만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바꿔서. 예를 들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원래 북처럼 해서 나 그대로 바꿀게. 북으로 바꾸고 여기를 말고 북 테이블에 원래 있는 게 이제 북 아이디하고 북 네임이 있네요. 두 개만 갔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모르고 놔둔 거예요. 여기다가 st ring.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오탈자 이거는 st ring 이렇게. 자 신텍스 에러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두 개만 갖고 왔잖아요. 속성을. 근데 결과를 네 개를 땡기는 거예요. 속성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돌려봅시다. run as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온다고요. 컬럼 인덱스가 out of range가 나오네요. 그럼 뭡니까? 속성이 두 개밖에 없는데 세 번째 걸 불렀잖아요. 그걸 해서 없애면 되지. 지우는 건 귀찮으니까.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다시 돌려볼게요. 파일을 알겠죠? 이제. 자, 이거는 미안합니다. 리턴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이렇게 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유니버설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다시 앉으시오. 다시 되나? 돼야 되는데 다시 입장. 잘 들려요? 진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진도가 빠른 게 아니고 원래 진도보다 좀 느리게 한 거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 들어왔으니까 뭐 세팅은 다 했고 이게 미안해요. 지금 윈도우가 지가 알아서 지금 리부팅을 하는 바람에 보안 패치가 중요하다고 나한테 강제로 부팅을 시키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중간고사 전에 SQL 설명을 다 끝내요. 내가 지금 10년째 하는데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때 SQL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복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1주차에. 그래서 시험 대신에 요 코드를 살짝 변형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지금 중간고사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SQL 연습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연습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합친 겁니다. 중간고사를.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SQL 외워서 시험 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덜 들어갈 거예요. 노력이 참. 다음. 그리고 아까 이클립스에서 딱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다시 로딩을 해볼게요. 이클립스를. 해왔던 사람들도 있네. 좀 바쁜 사람들은 조금 그 나중에 녹화된 걸 좀 들으세요. 내 실방 이 스트림을 아직 안 끝냈으니까 중간에 뭐 오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갔겠지만 다시 앱싸게 리부팅 했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설명을 다시 읽으면 이거는 코리를 바꾼 겁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코리를 바꿨죠? 바꿨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대로 갖고 오는 걸로. 아까 이걸 실행을 못하고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났었고.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하면 이걸 하는 말 중에 컴퓨터가 꺼졌어. 자, 보세요. 됐죠? 제대로. 아까는 설명을 다시 이어서 하면 이게 원래 했던 코드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실행은 다 돼요. 아무 신텍스 오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컬럼 인덱스 out of range로 나와요. 자, 왜냐? 우리가 만든 쿼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성을 두 개만 갖고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RS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속성을 땡겼잖아요. 이걸 땡기는 순간 오류가 나온 거예요. 런타임 에러죠. 익셉션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가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막 코드를 막 짜면서 여기다가 쿼리를 넣었는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두 개를 속성을 넣었지만 네 개를 갖고 올 수 있고 세 개를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캐치문을 안 쓰면 이게 에러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샘플도 대부분 샘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류를 설정하려면 요 쿼리에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카멘트 아웃 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새로 갖고 왔나 톡을? 네. 잠깐만요. 그래서 톡을 연결. 오늘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될 텐데 그거 이제 아까 에러 났던 거 스윙 그거 잠깐만 실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마 30분 그러니까 11시 반 전에 끝나겠네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중간중간 좀 예상치 않은 실수와 서당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전체 보기로 해서 해야죠. 컨트롤 A로. 이게 제일 좋네. 얘를 싹 지우고 아까 했던 이 아까 사건들 팀 필요가 여기서 좀 하나 만들어서 요건 소스를 다시 올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이동 더블 클릭 아 여기를 여기다가 썼구나 내가. 네. 아닌데. 네. 맞죠? 여기 에러가 나왔지. 가지고 더블 클릭을 안 하고 내가 싱글 클릭을 눌러가지고 얘는 일단 이거 해봅시다. 북스윙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소스 코드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실행을 하고 점 잡아. 요거만 설명하고 이렇게 뜹니다. 간단한 스윙이에요. 그래서 버튼 두 개 있어요. 쿼리 초기화. 그래서 요거를 쿼리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죠. 네. 그러면 오류가 있어 또. XSL 익셉션이 나오네. DB 연결 성공하고 디스커넥팅 할 때. 어쨌든 이거는 일반 내가 아는 오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쿼리한 실행한 결과 아까는 콘솔 창에 나왔는데 요거는 스윙 창에 나오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소스가 바뀐 건 하나예요. 스윙으로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버튼 두 개 집어넣고 쿼리 버튼을 누르면 실행 결과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건 수정을 해도 좋고 이거 올릴 겁니다. 블랙보드에.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 스윙을 짜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스윙으로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버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중간고사 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정확하게 화면까지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스윙 인터페이스를 짜고 거기에서 버튼 거기에 나온 대로 만들어서 거기 나온 대로 동작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쿼리하고 초기화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건 되죠. 이거는 아까 SSL 커넥션 때문에 컴퓨터 커넥션 네. 때문에 오류는 없는 거예요. 잘 동작하네요. 이제는 모르니까 이상한 게 오기 전에 톡을 빨리 지우고 이상한 톡이 날라오면 안 되니까 지웠다. 약간 다행히 오피셜한 게 날라와서 다행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요거를 설명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잘 보이죠? 클립스에서 사라지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스윙인데 뭐 스윙 만드는 거 여러분 다 안다고 치고 자바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J프레임 익스텐드에서 만들었네요. 일반적으로 만든 겁니다. 액션 리스너 해가지고 버튼에 대한 액션 처리해주게 다 해줬고 여기 아까 했던 버튼 두 개 있죠? 요거 이제 버튼 두 개 만든 겁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 만든 텍스트 에어리어 밑에 만들고 패널 만들고 그 패널 위에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버튼 두 개를 얹었네요. 이렇게 만든 거고
그거는 이제 아까 스트링 요건 똑같아요. 자바 커넥션은. 그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했었죠. SSL 커넥션 끊을 때 특정 컴퓨터는 세팅을 내 거 같은 경우는 SSL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에러를 안 면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걸 붙여줘야 된다. 샘플 두 개 다 올릴 겁니다. 패키지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실행하면 에러가 안 나오겠죠. 에러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빨간 거 없죠. 드라이브 로드 성공까지 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만 만들면 매번 커넥션을 새로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고치도록 할 겁니다. 샘플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뭐 버튼 몇 개만 붙인다 그러면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여기 이 지금 만들어 온 거는 이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뭐뭐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주의점을 정확하게 걸어 놓을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그거를 유의해서 코딩을 하시고 일단 요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DB 커넥션 아까 샘플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윙만 입힌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리스트 스윙 만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요거 보여주게 만든 거죠. 가로걸에서 만들었구만. 또 거리 초기화 버튼 지금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버튼 두 개 텍스트 넣고 그래서 패널 위에다가 이제 애드 한 겁니다. 패널을 깔고 그 위에 버튼 텍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깐 거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스크롤 페인 설치를 해줘서 여기에 이제 북쪽에다 붙여주고 센터에다 이거 붙여. 이거는 통상적인 스윙 코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커넥션 DB 하는 이제 클래스를 아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넥션 만들어지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액션 퍼폼드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허리 버튼 거기에 이제 리스닝하게 만든 거죠. 액션 퍼폼드가 어디에 들어 있냐? 여기에 보면 버튼에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붙였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붙였네. get 소스에다가 이게 이제 버튼이 뭐 스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리스너를 이렇게 붙였네요. 액션 이벤트로 해서 버튼에다 바로 붙여준 겁니다. 요 코드는 샘플 코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를 이제 스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다음 여기 보면 아이디 그대로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아까 그 select all from book 똑같아요. 그거를 실행하는 거고 요거는 근데 바뀐 이유가 스윙이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셋 텍스트를 해줘야 스윙하는 이게 리스트가 되니까 이 텍스트 에러에 요거 지금 프린트하는 게 요 문장이 되는 거죠.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요거 프린트 해주고 그 다음에 쿼리 엑스큐트 했죠. 그 다음에 rs next 가져오면서 아까는 프린트 라인 그래서 콘솔에다가 그냥 자동 사이트를 코딩 어떤 인간이 이런 하단 신고할 거야. 이거 누가 자꾸 들어오는 거지? 다음 이상한 학생들이 들어왔네. 이거 기본을 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그렇게 걸어서 가야 돼. 자, 어쨌든 수업을 다시 들어가 보면 헷갈려. 요거는 아까 나왔던 그러니까 프린트 라인하고 틀리게 한 이유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getInt는 똑같습니다. getInt string int 그러니까 getInt getString 똑같고 요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요? 어펜드해서 텍스트에다 붙여온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펜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에 쭉 만들어지게끔 rs next가 콜 되면서 그러니까 저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테이블 사양 매크로 개구리 도대체 누구야 저 인간은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코로나 음란물을 신고했어 지금 개구리는 학생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쨌든 자꾸 까먹잖아. 이상한 세팅 올려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려주고 여기는 익셉션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윙 때문에 만들어줬구만. 클로즈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핸들 익셉션 해주고 이 문장은 뭐 다르게 여러분이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스윙을 만들 때 이렇게 꼭 패널 위에다가 버튼 얹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제 버튼이 뭐가 있어야 되고 기능이 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커넥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얘를 달아줄 거고 원래는 이거를 쓸 때 거기에서 이제 스윙을 해서 종료할 때 프레임에다 붙여서 커넥션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게끔 내가 리퀘어먼트를 달 거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쿼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게 커넥션이 자꾸 리셋이 됩니다. 한 번씩 DB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게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결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까 간단하지만 스윙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입힌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변경하는 게 여러분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처리하고 초기화는 이거 그냥 지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초기화도 보면 밑에 연결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는 이유는 코드를 보면 코드는 현재 급하게 만든 거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커넥션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면 쭉 여기 DB컨 액션에서 액션 퍼폼드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커넥션이 이게 예. 힌트를 주면 이 부분을 바꾸면 돼.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요 위로 옮기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바를 더 공부하세요. DB 프로그램에서 이거 과버정에서 4박까지 내가 설명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없어질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써가지고 여러분 중간고사 하게 되면은 이제 점수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리를 누르면 DB 연결이 성공하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근데 이제 좀 바꿀 거예요. 타이틀은 이제 이름 학번 나오고 뭐 이렇게 바꿔. 자, 뭐 다른 질문은 별로 없죠. 개구리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학생인지 아닌지 아닌 것 같은데. 운동률 뭐 그러니까 외부 학생인가? 외부 사람인데 필요하니까 장난 고딩인지 배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준비한 거지만 이제 주로 소스 코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SQL에 대한 설명은 원래 목요일에 우리도 수업 시간이 또 있잖아요. 목요일 날에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SQL 위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잘생겼대. 그 저기 뭐야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속도가 빨랐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은 다 올라와 있지만 PPT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다음에 특히 SQL에 대한 설명 오늘 못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안까 중간에 내실 수도 있었고 컴퓨터가 이제 지 멋대로 부팅하는 바람에 한 5분 까먹었는데 그것도 있고 해서 자 뭐 하고 싶은 말 찾아올 때 뭐 이메일로 뭐 먼저 연락하라고 메일로 웬만하면 다 해결해 드리니까 메일 주. 아, 그래요. 그렇대요. 자, 그런데 소스 코드 고쳐주세요. 에러 디버깅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는 박조규한테 그런 건 해주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디버깅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모르겠다 그런 거 질문은 얼마든지 받는데 뭐 코드가 이게 안 돌아가요. 어떻게 에러를 고쳐? 이거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고쳐야 배울 거 아니에요. 뭐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 평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학기 절대 평가예요. 중간고사까지는 무조건 온라인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수업을 다시 하게 될지 기말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적 평가는 이미 절대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석이나 이런 거 참여도를 다 고려해서 웬만하면 상대 평가보다 잘 나가게 노력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주 그냥 개판 치고 아무것도 안 낸 사람들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얻어가세요. 이게 좀 커넥션 관련된 소스 코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SQL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쭉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거를 재수강하는 학생들 몇 명하고 그다음에 3학년 학생 중에 몇 명은 SQL 이미 알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좀 지금 수업이 단순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현재 수강학생 목록 내가 올렸잖아요. 블랙보드에. 그 다시 한번 가서 마지막 이제 공지사항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거의 다 끝났는데